안녕하세요. 족부장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비골건의 상부지지대의 급성 손상으로 인한 비골건 탈구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골건의 상부지지대가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비골건의 상부지지대는 인대의 하나입니다. 인대라는 것은 뼈와 뼈 사이에 붙은 강력한 끈인데요. 대부분 관절의 안정화에 기여하는데 힘줄의 위치 유지를 하는 인대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인대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인대죠. 발목의 뼈와 뼈 사이에 위치해서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인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힘줄 위에 붙어서 힘줄의 위치를 유지해주는 인대도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힘줄이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힘줄이라는 거는 관절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얘는 항상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힘줄이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힘줄 위치가 흔들리면서 통증이 생기고 힘줄이 가장 효율적인 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힘줄 중에서 비골건이라는 힘줄을 잡아주는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를 비골건의 상부지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골건의 상부지지대가 다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골건의 상부지지대는 외측 복숭아뼈 후방, 여기가 외측 복숭아뼈면 여기 후방에 위치합니다. 이 후방에 위치하면서 이 후방으로 지나가는 비골건이 앞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상부지지대가 끊어지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비골건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탈구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비골건의 상부지지대가 다치면 비골건이 외측 복숭아뼈 후방인 정상 위치에 있지 않고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탈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생기고 비골건의 역할의 효율이 저하가 됩니다. 그럼 이걸 치료를 해줘야 되죠. 비수술적인 치료는 안 되냐?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상부지지대가 이게 비골건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비골건이 있고 거기 위쪽에 상부지지대가 있는 건데 얘가 딱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목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힘이 들어가면 비골건이 계속 얘를 칩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금이라도 붙어가는 상부지지대가 계속 그 힘을 받으면 다시 끊어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성공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는 50대 남성이었고 암벽 등반하다가 떨어지면서 다친 후 발생한 발목의 통증 및 붓기를 주소로 왔어요. 환자는 외측 복숭아뼈 후방 부위가 아프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발목이 이렇게 접질리거나 다친 다음에 외측 복숭아뼈 후방이 아프면 항상 이 비골건의 상부지지대의 손상을 의심을 해요. 엑스레이상에서는 골절 소견은 없었고 환자의 외견을 봤더니 정상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나가야 되는 비골건이 여기로 이렇게 지나가는 소견이 보였습니다. 비골건이 앞쪽으로 탈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보기 위한 방법은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봤더니 외측 복숭아뼈의 후방 부위에 정상적으로는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 비골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앞쪽으로 탈구가 된 거죠. 그리고 상부지지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부지지대고 뭐고 간에 비골건이 정상적으로는 상부지지대에 막혀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건데 얘를 뚫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상부지지대가 다 끊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진단은 비골건의 상부지지대가 급성으로 손상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엑스레이상에서 골절 소견은 없었고 발의 외견에서 비골건이 앞으로 튀어나온 소견이 보였고 초음파에서 정상 위치에 비해서 비골건이 탈구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비골건의 상부지지대 손상을 진단하고 수술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환자는 수술을 허락을 해주셔서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을 어떤 식으로 하냐? 수술 자체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제가 비골건이 앞으로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골건을 제 위치에 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비골건인데 얘가 앞으로 빠져 있는 거를 뒤쪽에 제 위치에 놓고요. 그 상태에서 요 비골건이 찢어진 비골건을 잘 모아서 꼼꼼하게 꼬매줍니다. 이거를 재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비골건이 다치는 거는 발목이 이렇게 꺾이면서 다치거든요. 그래서 비골건만 다친 게 아니라 다른 동반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절경을 통해서 관절 내부를 확인하죠. 그 결과 연골이 이렇게 조금 찢어진 모습이 보여서 기구를 통해서 다듬어 줬습니다.
이러한 비골건의 급성 손상 환자의 수술은 3박 4일 정도 입원이 필요하고요. 마취는 발하고 발목 마취하고 재워드립니다. 1시간 정도 수술을 진행을 하고 수술 후 첫 4주는 기부스하고 목발하고 그 다음 4주는 재활하고 보호대를 찹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일상생활에 복귀를 해요. 환자는 6개월째에 저한테 왔을 때 모습을 보면 비골건이 제 위치에 위치하고 초음파를 봤을 때 외측 복숭아뼈의 후방에 정상 위치에 비골건이 있으면서 비골건의 상부 지지대 모습까지 보이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환자는 암벽 등반 다시 시작했다고 하셨고요. 저한테 오셨을 때 걸음걸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 발을 좀 걷은 이쪽이 수술한 쪽인데 전혀 이제 문제가 없었고 까치발까지도 잘 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환자는 깔끔하게 잘 나왔죠. 비골건의 상부지지대 손상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골건의 상부지지대는 비골건의 위치를 잡아주는 인대고요. 상부지지대의 파열은 비골건의 탈구 및 역할의 효율성 저하를 불러오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골건의 상부지지대 손상의 수술은 탈구된 비골건을 정복하고 상부지지대를 재건하고 관절경을 통해서 다른 데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러한 수술은 3박 4일 입원하고 발하고 발목을 마취하고 재워드리는 마취로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첫 4주는 목발하고 기부스하고 그 다음 4주는 재활하고 보호대합니다. 비골건의 상부지지대 손상은 수술이 필요한 치료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면 이 환자처럼 건강한 발걸음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건강한 발걸음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전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교수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과 저의 지식을 말씀드린 바 있고 이 영상은 환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저의 생각과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부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